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시사데스크 김주희입니다. 농도 전남의 기반 산업인 쌀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식습관이 변하면서 꾸준히 쌀 소비가 줄고 있고 몇 해째 이어진 풍작에 쌀 관세화로 인한 저가 수입 쌀들까지 보태지면서 창고에 쌓이는 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나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지만 농민들의 걱정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MBC 토론 시사데스크에서는 쌀값 하락의 원인을 짚어보고 지역쌀 소비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쌀 생산자협회 정학철 사무총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이규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네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몇 해째 이어진 쌀 풍작에 농민들은 사실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을 더욱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과 재고량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정부가 광조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426만 톤, 실제로 작년보다 좀 늘어났는데 실제 생산량 그 결과가 13일 날 발표되는데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상회해서 430만 톤을 우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산량의 증대뿐만이 아니라 소비량은 오히려 반대로 좀 줄다 보니까 이 소비량 감소, 생산량 증대, 거기에다가 이제 수입쌀 이래가지고 올해 지금 그 10월 말 재고 현황은 135만 톤 이상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평년 대비 또 최근 한 3년 대비해서 약 한 50만 톤 이상 재고미가 누적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쌀 누적량이 이렇게 쌓이는 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확기가 되면 낮은 시세의 민간 양곡장보다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한꺼번에 농협 RPC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농협에 있는 재고량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풍년이 들면 민간 RPC나 산지 수집상들은 관망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올 초 가을에도 가마당 4만 5천 원 선에 잠시 거래되다가 중단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난해는 저희 순천농협이 30만 가마 정도를 수매했고 올해는 35만에서 6만 가마 정도, 그래서 한 15 내지 20%가 증가되는 그런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순천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그 수매 가격보다는 수매 전량을 수매해 주기를 농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천과 광양은 아마 수매가 끝났고 우리 순천은 한 9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우리 순천은 지금까지 한 15,100톤 정도를 수매했고 아마 광양은 3,200톤, 여수는 6,000톤 정도 수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순천 농협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 수매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협 RPC에서는 지역 농민들이 수매 물량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고 민간에서는 쌀값이 이렇게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창고에 쌓이는 쌀이 늘어날수록 쌀값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이제 두 분이 앞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매년 걸쳐서 이제 쌀에 대한 풍년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인당 연간 이제 쌀 소비량이 65.1kg으로서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죠. 여기 이러한 이유들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서구화된 입맛 가 아울러서 또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 조건이 양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년에 비교해서 이제 재고량이 더 이제 많아지는 거고 우리가 재고량이 일반적으로 적정 재고량이라면은 약 80만 톤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136만 톤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소비는 줄어들고 또 이와 같은 생산량은 증가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수요량은 줄어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농정 당국이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지 하고 있지 않는 건가. 오로지 이제 그 쌀 소득 보전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수도장 농가들에 있어서의 경쟁력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하여튼 물론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 본다면 소득 보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긴 세월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 수도장 농가들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는데 좀 주안점을 둬서 정책이 실시됐으면 이런 것을 좀 반복되지 않고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풍년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쌀 이제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는데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풍년이 아니다면은 이렇게 쌀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우선 올해 쌀값 또 쌀 재고, 쌀 생산량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쌀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경직돼 있죠. 근데 생산량은 대개 좀 늘어나는 형편이고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수입쌀까지 겹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는 이 쌀 문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경향을 막을 수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올해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날씨 작황 이것이 대풍년이다 보니까 그 지금 쌀값 폭락의 좀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2010년도에 충남 지역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쌀값이 13만 원대로 폭락한 경험이 있는데 올해 지금 최초로 11월 달에 들어서 충남 지역이 13만 원대로 그리고 여타 지역은 다 14만 원대로 이 폭락해 있거든요. 뭐 이 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시기에 17만 원대에서 비해 보면 약 한 4만 원 그리고 대통령이 이 제시한 목표 가격 21만 원에 비해서는 무려 얼마입니까? 한 뭐 7만 원 가까이 지금 폭락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고스란히 지금 우리 농업인들에게 좀 전가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직불제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이번 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구조의 문제를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풍작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현실의 상황에서 이제 농민들의 박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쌀값하고 농민들이 현장에서 판매하는 나라값하고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중 소비자 가격은 아직 크게 하락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농민들이 올해 나라값으로 보면 40kg 한 가마니당 42,000원에서 43,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작년 대비 10,000원 이상 떨어진 거고 20년 전보다도 더 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정부나 언론에서 특히 오늘도 이제 이규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풍년 때문에 쌀값이 폭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 나라가 지난 10년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쌀 자급률을 보면은 95% 정도 됩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다 1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사실 대풍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쌀값이 폭락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뭐 사회자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은 저가 수입 쌀이 해년마다 41만 톤씩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쌀이 그대로 재고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가 수입 쌀에 대한
그 처리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쌀값 폭락이 막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 사실은 농식품부나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함께 그런 대책을 논의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울 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쌀들, 수입 쌀들 때문에 지금 국산 우리 쌀들이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창고에는 쌀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올해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40만 톤보다 한 10,000톤가량 줄인 39만 톤으로 수매를 한다고 밝혔고요. 지난 10월 26일 추가로 20만 톤의 재고쌀을 시장 격리를 포함한 비축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지금 국내 이 쌀 재고미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쌀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39만 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시장격리용 20만 톤을 지금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비축미와 비슷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국내 쌀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한 20만 톤 정도를 이렇게 이 시장 격리를 하면 어느 정도 쌀값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당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가을 쌀 실제 수확량도 늘어나고, 또 쌀 가격의 어떤 안정도 예상보다는 훨씬 더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시장 격리, 또 추가적인 어떤 대책을 통해서 이 쌀값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신 의원님 네. 말씀에 좀 하나 더 네네. 덧붙이고 싶고, 예. 이제 국회에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네. 그 농해수위 예결 소위원회에서 2016년도 그 농식품부가 요구한 변동 직불금 예산이 약 한 4,193억 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결 소위원회에서 2천억을 이제 삭감을 했죠. 네. 그래서 그 2천억을 이제 시장 격리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 격리 차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급량을 시장에서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시장 가격이 올라가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시장 격리를 해서 20만 톤 플러스 이제 그 더 많이 하라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해봤자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쌀 가격은 전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2015년 11월 5일 현재 제가 차로 찾아보니까 그 한 가마니 80kg 쌀 한 가마니 15만 1,644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변동 직불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시청자들 설명드린다면은, 예. 정부에서 이제 그 쌀 관세화 또는 이제 그 관세 유예화를 하면서 우리 그 수도장 농가들한테 이제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 직불금하고 변동 직불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정 직불금은 그 농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논만 가지고 있어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이제 그 지급하는 게 된 것이고, 변동 직불금이라는 건 증거와 같은 급격한 이제 쌀값 하락을 추가로 보존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그 보고된 거 있어요. 올해 쌀 가격이 예를 들면은 15만 4천 원으로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이미 2013년부터 우리가 우리 수저당 농가들의 목표 가격을 18만 8천 원으로 이미 지금 제시를 해놓거든요. 그럼 15만 4천 원으로 됐을 경우에 고정 직불금 플러스 변동 직불금 한다고 하면은 변동 직불금으로 약 한 총 5,991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천억을 삭감한 상태에서 또 지금까지 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이제 변동 직불금에 대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떨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최소한도 변동 직불금으로 하기 위해서 6천억 내지 7천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마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국회에서도 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긴 안목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그런 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이제 정부가 이제 농민들의
이 소득 보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이 있는데 사전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쌀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 있고, 사후적으로 쌀 그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되어다가 폭락한 이후에 이 소득을 변동 직불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메꿔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나라 쌀 시장의 이 재고미나 쌀 가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내용이에요. 9월 초부터 저희들이 쌀 재고미의 누적 또 이 쌀 가격의 하락 때문에 밥쌀용 쌀 수입을 좀 이 방출을 좀 중단해라.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 쌀 시장 격리를 준비해라. 이런 요구를 계속 했는데 정작 정부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뒷북을 치는 거죠. 떨어진 이후에 수매하는 것은 이 쌀 시장의 어떤 경직성 때문에 가격 증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만 톤을 이 시장 격리를 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도 대단히 늦었고 대단히 소극적이었단 말이에요. 매번 정부는 이제 직불금 형태로 그 문제를 메꿔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국회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어떤 그 개입해서 정부가 어떤 그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렇게 되면 변동직불금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염없이 떨어지는 쌀 가격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존해주겠다 하면 아마 6천억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그 변동직불금에 대한 그 삭감 내용은 대단히 정부에게 정책적 전환을 좀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위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이 어떤 조정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농민들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한 결과는 사실 어떻게 될지 예측은 아직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변동직불금을 적게 받을수록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예 받지 않으면 그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농해수위에서 그 진행한 내용이 좀 잘 돼가지고 오히려 쌀값이 일정 정도 상승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변동직불금 국민 세금으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쌀값 안정에 실제로 좀 개입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비축 물량의 관리를 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대풍작에 대비한 시장 격리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 지금 상황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아주 명료하게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쌀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정부가 이미 예상된 쌀 과잉, 또 재고 및 누적, 쌀값 폭락 이 3중의 어떤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추가 격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작황조사에서는 426만 톤이 예상됐지만 실제로 지금 생산량을 조사해 보니까 아마 30만 톤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이미 한 10만 톤 이상이 또 더 늘어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뭔가 시그널을 줘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근본적으로 보면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이 시장을 정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기획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시장의 단순 수요와 공급으로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축하고 또 시장 격리하고 하는 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식량 안보랄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공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인식을 좀 국민들과 정부가 확고하게 하고 시장에서도 정부 기능을 마냥 돈으로 메꿔라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나 저희들도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효과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살까 말까 하고 계속 떨어지는 걸 방치하면 정부는 거기에 계속 말려드는 거죠. 정부 부담은 커지고 또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커지고 소비자들은 왜 퍼주기식 하냐 하면서 공론은 분열되고 그래서 쌀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정부가 의지에 있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늘어나는 생산과 또 재고 이 문제에 대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소비 이게 쌀의 용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격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쌀을 사료용이랄까 해외 원조용이랄까 특히 대북 뭐 이렇게 지원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돼야지 이 쌀에 대한 분란은 평화적으로 완만하니 해결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 조합장님께서도 뭐 한 말씀 보태실 이야기가 의원님께서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말씀 계셨지만 그 금년 9월 5일자인가 예상량을 326만 톤, 426만 톤 생산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기 작황이 매우 좋아서 더 중수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실수량 발표가 되면 실제 금년도 신곡 수요량을 한 400만 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한 물량 전량을 그 수매 격리를 시켜야 산지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고도 207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해 대풍 그리고 또 이 실제 지금 그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그 시장 격리 정도 수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지금 신 의원님 종합 뭐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계셨는데 아마 그런 종합적인 그런 그 근본 대책을 세워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신 의원님께서도 잠시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이렇게 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고 쌀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털어내는 뭐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이제 대북 쌀 지원 문제 이 부분들을 다시 좀 시작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거든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고 처리 방안입니다. 올해 풍년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재고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좀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외 원조 그리고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사료용까지 개발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재고미 처리를 하는 지금 정부 발표 10월 26일 정부 발표의 내용으로 보면은 가공용으로 더 저가에 판매하겠다. 이게 지금 처리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북 지원 40만 톤 할 때 10만 톤을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쌀 80kg 한 가마당 7, 8천 원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고미를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농민들은 쌀값이 안정돼서 좋은 것이고 그리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 또한 이게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지원이 좀 실제로 진행됐었을 때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좀 고민돼야 되는데 이것은 농민들과 함께 좀 논의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농민 정서상 그리고 국민 정서상 죄송합니다. 네.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이제 예, 말씀드리면 교수님. 지금 현재 약 136만 톤이 이제 쌀 재고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FAO에서 우리한테 그 요구하는 것은 80만 톤 정도면은 적정량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약 56만 톤의 재고량이 있는데 이 56만 톤의 재고량 이제 과잉 재고에 대한 보관 비용이 연간 약 1,76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 과잉 재고된 이 재고미를 이제 처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대북 원조가 좋겠고 그러나 이거 대북 원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풀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 사무총장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약 41만 톤에 가까운 이제 M&A에서 들어오는 그 채소 시장 물량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면은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약 한 이제 760만 톤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온 수입 물량을 거기는 철저히 이 국내 시장과 이제 분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일정한 물량으로 이제 나눠 가지고 국산 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비싼 자국 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제 가공용 그다음에 사료용 중심으로 이제 공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축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원조용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연간 평균 판매 물량을 보면은 가공용이 약 한 15만에서 30만 톤. 근데 이런 게 좀 정부에서 이렇게 그 용도별로 이런 그 이 또 물량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하는 그런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과잉 재고미만 있다 이렇게 나와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거고.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쌀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던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미 2007년도에 일본은 관세하러 갔어요. 네네. 그래서 고율의 관세가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도 100톤에서 200톤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쌀 시장이 우리보다 더 이제 그 안정화된 부분을 본다면은 첫째는 국민들에 대한 자국의 이제 일본 쌀이 비싸더라도 우리 일본 쌀을 먹겠다. 또 대형 이 마트에서 이 쌀이 취급하신 분들도 저가인 쌀보다도 고가인 이제 일본 쌀을 쓰겠다. 또 정부 지자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정부에서도 지역 브랜드를 활용해서 차별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고품질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정부나 국회에서 보면은 어떻게든 간에 농어민 입장에 본다면 사실은 쌀 소득 보전이 되고 변동 직불금이 되게 되면은 큰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2014년도도 98.3%거든요. 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이 목표 가격하고 시장 가격 차를 85%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이 수주장 농가들에 대한 자생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례가 두 개가 좀 잘못돼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얼마 전이죠. 신정우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들이 함께 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고 일본의 농민이 그 토론자에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 쌀값 하락이 너무 심각해서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사실 참여를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뭐 고품질을 통해서 실제로 뭐 쌀값 안정이나 뭐 이런 소득 보장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건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위 10%뭐 이런 쪽이나 고품질, 고가의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러기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얼마 전에 농식품부 장관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농민단체하고 지금 좀 논쟁이 붙어 있는 것인데 쌀 변동 직불금이 농민 소득의 97%, 98%까지를 보장해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변동 직불금 10원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쌀 가격이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함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쌀이 정부에서 조사하는 쌀 평균 시장 가격이 농민들이 판매하는 나라 가격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그 가격, 시장 가격을 농민들이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라값이 42,000원, 3,000원이면은 쌀 80kg로 계산했을 경우에 12만 원 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받는, 실제로 그 판매하는 가격은. 근데 정부에서 시장 가격, 평균 가격 15만 6천 원입니다, 지금. 3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건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리고 또 고정형 직불금은 실제로 초반에는 쌀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변동형 직불금이 발동했을 경우에는 쌀값으로 포함돼 버립니다. 한 가마당 15,000원을 고정형 직불금으로 줬다고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변동형 직불금으로 농민들 소득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은 실제로 변동형 직불금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꼭 강조되고 싶습니다. 예.
조합장님, 그러면은 국내 쌀 재고의 또 다른 원인 하나 보면은 이제 밥쌀용 수입상이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에서 밥쌀용 수입쌀이 어느 정도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뭐 농민들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뭐 농협에서는 지금 어떤 그렇습니다. 이 의견이십니까? 밥쌀용 수입쌀이 저가로 판매되면 매우 민감합니다.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쌀을 단순히 그 시장 논리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자세에서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보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의해 볼 수 있는. 뭐 지금 WTO 그리고 그 다자간 협상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쌀 수입의 어떤 형태는 크게 변동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가공용과 밥쌀 이 두 가지가 저는 동시에 우리 쌀 재고 및 누적의 어떤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뭐 재고미든 이제 가공용이든 밥쌀이든 마찬가지로 지금 쌀의 구조적인 어떤 이 원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밥쌀용 쌀이 최근까지도 사실 9월 이번 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쌀 가격 폭락에 있는 성수기에도 밥쌀용 쌀이 시중에 방출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참 우리 국내 어떤 도매 시장 가격이 한 70% 미만으로 지금 방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본 이 통계를 보니까 정부가 수입쌀 방출미하고 또 이 국내산 쌀의 어떤 소비층이 전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로 연동돼 있습니다. 수요층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입쌀이 이 방출되는 그 가격이 더 낮게 방출하면 국내 쌀 가격도 더 낮게 형성이 되고 또 그걸 조금 높게 올리면 수입쌀의 어떤 이 밥쌀을 좀 높게 방출하면 우리 국내 쌀도 연동해서 오르는 것이 통계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밥쌀용 쌀 이 문제를 최소한 지금과 같이 성수기에는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쌀용 쌀이냐 이 가공용 쌀이냐 이 구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수입쌀이 쌀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좀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이 교수님이나 정 사무총장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매우 유사하다. 뭐 그렇게 보고 일본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에 의무 수입 물량, 누적 물량이 1,388만 톤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식은 10%밖에 안 되는 134톤, 4만 톤만 식용으로 썼고 나머지 회 원조에 309만 톤, 뭐 사료용에 384만 톤, 가공에 448만 톤, 그리고 기타 이 공업용 뭐 바이오를 추출하고 하는데 19만 톤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들이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은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밥쌀용 쌀은 우리나라에도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밥쌀용 쌀이 부정유통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우리나라 쌀값도 떨어뜨리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거는 협상 카드로 남겨둘 수 있는 겁니다. WTO에 통보한 513%의 관세율을 그리고 TPP 가입을 위한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에 미리서 조공을 갖다 바칠 것이 아니라 협상의 카드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둬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리서
밥살용 쌀을 수입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또 더 양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실제로 밥살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또 저가 수입 쌀을 어떻게 시장에서 격리할 건지, 가공용도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향을 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방안을 좀 제출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현재 밥살용 쌀 수입의 의무는 없애겠다 하는 것이 분명한 그 이제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밥살용 쌀 수입을 절대로 이제 금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것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밥살용 쌀과 가공용 쌀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다. 어떤 거냐면 이게 동시에 재고미로서 쌀 총량을 늘리는 역할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밥살용 쌀은 특별히 어떤 그 작동을 하냐. 저가미로서 쌀 이 가격 하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밥살용 쌀은 대개 이 도매 시장 가격의 한 70% 정도 가격에 방출이 되거든요. 근데 수확기에 밥살용 쌀 수를 방출하게 되면 수확기에 산지 쌀값 형성에서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밥살용 쌀이 불가피하다. 뭐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밥살용 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저가미 방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수기 방출을 하여튼 중단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이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현지 산지의 이 농민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쌀 시장에 대한 안정을 농민 입장에서 좀 시각 교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쌀 시장 개방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입쌀 관련해서 이제 국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어봤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쌀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쌀이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해 봤을 때 한 10.7%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쌀 소비량은 약 200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9.3% 줄어들었다. 뭐 이런데 이렇게 새롭게 쌀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급의 양을 어떻게 좀 줄여갈 것이냐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소비지에서의 어떤 그 쌀 소비가 다양한 형태로 또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막걸리라든가 쌀 음식 정도였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상당 부분 이렇게 밀가루 대체제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국내에서 관습적으로 수입 뭐 가공용 또 아니면 재고미 이런 것들이 전혀 사료용으로 지금 사용될 여지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료용이나 기타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겠다. 지금 정도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쌀 문제만을 부각시킨다고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밥쌀용 소비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은 가공용 쌀은 소비가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 농협 자료에 이제 갈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떡이라든가 시리얼이라든가 선식용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이 간편식 사용에 사용되는 쌀 소비량이 매년 7%씩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공식품의 쌀이 소모된 것이 약 한 39만 7천 톤입니다. 그리고 1인당 소비량도 보면은 이렇게 가공으로 들어간 것이 약 한 8.9kg 정도. 그러면은 이 쌀 소비량 중에서 이게 가공으로 이게 차지하는 비중도 약 6.1%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가공용 쌀 쪽으로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유럽 국가에서는 쌀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유기농 쌀에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것처럼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제 글루텐 프리 식품이 이제 유행하고 있거든요.
글루텐이라는 것은 바로 뭔 거니 미래에 그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그걸 이제 잘못 먹으면은 이제 소화도 이상이 되는 거고 비만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건강적인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제 유럽 국가들도 쌀에 대한 이제 가공품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우리도 이제 강조를 해서 소비 촉진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 건가.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이 젊은이들의 식문화가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상차림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즉석밥 또는 그 컵밥이라고 해가지고 종이컵에 넣어가지고 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1인 가족이 많이 일어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쌀밥이 아니라 쌀은 전반적인 그런 고정관념에서 넘어서 소비 촉진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 영역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역에서는 이렇게 쌀 재고 대책으로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로컬 푸드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자라는 뭐 이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농협 입장에서는 가장 그 이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역 자체에서 생산되는 그 쌀을 지역에 소비하는 그 로컬 푸드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 완전 경쟁 체제 하에서 저희가 소비자들의 감성이나 지역 사랑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가격 경쟁력을 갖춰줘야 되고 뭐 품질과 맛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전자에 저희 그 순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순천시청과 요식업중앙회 순천시지부가 MOU를 체결해서 그 순천시 내 요식업 한 3천여 개 되는데 뭐 다 이용할까마는 연간 2만여 개의 그 순천 쌀을 실제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 바람직한 그런 그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협이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진다고 하면 그 서로 상생하는 그 쌀 소비 어떤 그 문화랄까 이런 게 더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전남 동부 지역 여수, 순천, 광양 아까 저희가 수매 물량도 얘기 저희는 순천은 16,000 개 정도 수매를 했고 6,000톤 그리고 이제 광양은 3,000여 톤, 여수는 6,000여 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 동부 진역을 로컬의 개념으로 볼 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 같은 로컬의 본 개념은 주 단위니까 뭐 큰 주 계산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 전체 땅덩어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로컬 개념을 하다 보니까 광양은 광양, 뭐 여수는 여수, 순천은 순천 그렇습니다만은 최소한 전남 동부 지역에서라도 이런 로컬 개념으로 접근하고 뭔가 문제를 풀려는 뭐 그런 노력이 갖춰진다고 하면 우리 쌀 문제, 이 지역의 쌀 문제는 상당히 그 문제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광양만 거나 하나의 로컬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보자 네, 로컬 이 말씀이시죠.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농민 수매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농민들이 수매하는 가격과 이제 소비자 가격에서의 이제 좀 갭이 좀 있어요. 이제 이 부분 소비자 가격을 좀 내리면은 쌀 소비가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조합장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저 교수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분명히 그 연동됩니다. 그러나 시차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매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바로 쌀값이 바로 따라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이제 재고하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 가격 결정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뭐 잘 아시지만 우리 농협에서야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주는 쪽으로 저희가 활동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내렸으니까 내려질 것이다. 아니면 그 내리는데 우리 뭐 농협이 무슨 역할을 한다랄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쌀값을 더 내려야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먹는 주식인 쌀은 그 소비량이 일정 정도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은 급증하게 되거나 뭐 급락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일반 성인들이 한 끼 먹는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200원도 채 미치지 않습니다. 1년 내에 먹는 성인 1인이 먹는 쌀값이 15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예. 근데 더 내리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좀 일정 왜곡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 가격이 일정 높은 거하고 그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가격하고 차이에 대한 내용은 일정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쌀값이 떨어지면은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고가의 쌀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쌀값이 높고 좋아야 농협이나 민간 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쌀값 폭락하게 되면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내용으로 보면은 올해 쌀 판매에서 농협 RPC나 일반 농협들이 보통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 쌀값 하락 정책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쌀값을 낮춘다고 해서 소비가 더 많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수매가와 판매가의 그 갭을 줄여보자 뭐 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입니까? 네네. 예. 뭐 그런 노력은 예. 우리 농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고 잠깐 더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밥 한 공기가 저감이 가지고 하면 150원대고 우리가 고감이 유기농이나 이런 거 하면 300원대 정도 됩니다. 껌 한 통이나 뭐 이렇습니다. 네네. 정말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그 쌀이야말로 생명산업 중에서도 중심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주는 그런 그 우리 정부 정책적 뭐 홍보랄지 이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 농협도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쌀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의 생명산업, 저희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정부에게 각자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정리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정은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쌀 가격은 등락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관리하는 가격입니다. 정부가 쌀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관리할 것이냐, 물가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가격 체계가 유지된다면 쌀에 관한 품질에 관한 많은 경쟁력들을 또 농민들이 시도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길도 열리고 또 최고급 쌀이란 것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다양한 쌀 산업의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쌀 생산비 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쌀에 대한 시장 가격들을 준비해 주신다면 아마 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또 농민들의 어떤 의지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21만 원이라고는 목표 가격을 제시했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런 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강조학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공공비축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쌀 과잉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북 지원이나 또 가공, 수출, 사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그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가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좀 안심하고 농사도 짓고 저희 농협도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네. 예. 매년 이거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우리 농어민들에 대한 야적 쌓기 참 그거 볼 때마다 그 농어민의 이제 그 울분을 이해할 수도 있고 정말 언제 이런 이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도 사실 고민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 민족의 역사하고 문화거든요. 혼이 그게 들어있는 거고 또 삶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정책 당국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책 의지도 이제 매번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쌀 소득 보전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길러지는 우리 그 농가들에 대한 그런 쪽에 대한 그 방안들을 많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관념, 쌀은 곧 밥이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런 고정관념에서 떠나서 이제 쌀로 인한 이미 이제 젊은이들은 이 피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햄버거라든가 핫도그나 이런 데 이미 젖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젊은이들을 들어가려면은 그런 가공 쪽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되겠죠. 메뉴 같은 것을. 이렇게 되면은 우리 농업인들도 그 울분도 좀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고 좀 신명나는 이렇게 쌀 농사를 했으면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학철 사무총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선진국을 모두 다 따라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의 농민들은 소득의 50% 이상이 보조금입니다. 그런 농민들과 저희들이 가격 경쟁이나 품질 경쟁에서 저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은 뭐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고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쌀값이 보장되어야 그리고 그 장목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좀 중요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에 하우스가 축사가 그리고 다른 작물이 심어지는 것보다는 쌀이 심어져야 식량 자급률도 일정 정도 유지시킬 수 있고 흉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쌀을 식량 주권의 차원으로 안보 차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이후에도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농업 정책 자체를 쌀 정책 자체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생활 영위할 수 있을 정도만 보장받으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MBC 토론 시사데스크, 오늘은 쌀값 하락의 원인을 짚어보고 쌀 촉진 방안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나눠봤습니다. 공급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과 재고 과다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중요한 사실은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시급한 중장기 대책 마련은 물론 관련 단체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MBC 토론 시사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